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홍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주제가 현실과 이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상민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이제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단편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를 위주로 약간 좀 티피컬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연애 얘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직 회복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방금까지 이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은 이상을 이제 항상 쫓아가려고 하고 이상은 그 현실을 근간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과 이상에는 괴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괴리는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이슈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기업의 이런 현실적인 존속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윤 창출이 이제 기업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효율적이고 최상의 효율을 가진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기업의 목표는 어떤 것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의 창출을 다시 부의 분배로 이루어내는 약간 이렇게 부자천사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의 창출의 문제와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부의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오너와 CEO 그리고 그 일가들의 주요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기업의 지배 구조입니다.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충 이제 SDS는 에버랜드의 54.4%를 갖고 있고 이건 또 어디고 해서 이 총체적인 권한을 그 이모 회장님과 그 일가, 그 아드님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작은 기업은 어떨까요? 이건 이제 닭고기로 친숙한 하림그룹의 기업 지배 구조인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지분은 대개 CEO와 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리 문제,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이 문제는 원래 이제 전문 경영인과 그리고 그 이사회, 그리고 주주들의 갈등인데 여기서는 이제 CEO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호구축, 인트렌치먼트는 이제 경영자들이 주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경영권을 공고히 하려는 거고요. 2, 3세 경영승계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재벌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듣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회색 부분은 이 회사들의 오너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 라이트,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신의 자산 그리고 자본의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이 회색과 빨간색을 합친 부분이 그만큼의 경영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빨간색 부분은 disparity, 그러니까 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분율과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 간에는 이렇게 많은 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이 기업의 의결권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를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듣는 자료인데 SK그룹의 이제 회장,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그 지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원래 50% 이상이 되면은 이제 100%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SK CNC라는 그 지주회사를 통해서 홀딩스와 이런 지주회사들을 통해서 하이닉스, 텔레콤 이노베이션 등 많은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 볼 때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계산해 보면은 1.5%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차의 기업 지배 구조인데요. 현대그룹은 아니고 이제 현대그룹은 이제 그 현정훈 회장인가요? 이제 그쪽과 이제 현대차로 이제 나눠서 요새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회장인 정몽구 회장님은 이제 정의선 씨 아들이죠. 이분에게 이제 승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저번에 기아차를 인수하게 되면서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제철, 글로비스 이렇게 다양한 기업 지배 구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들은 별로 이렇게 안 커 보이는데 이 정몽구한테 소속되는 이익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해서 최대 한 50%가 넘고 한 52%, 3%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계산하기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경영승계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몽구 회장이 그 아들인 정의선에게 경영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약 한 1조 5천억 정도의 자산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들이 이제 경영승계를 하는 것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실과 이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까? 이 문제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원인 중에 일부는 그 기업들의 오너와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와 그 감시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재벌 구조나 그리고 대기업 밀어주기 같은 문화가 많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감시나 이런 단체를 이제 요새는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이제 공고해져 온 이 체제를 완전히 뒤바꾸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체제를 뒤집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점점 이제 대기업들의 횡포라고 하죠. 여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대기업들의 횡포와 그리고 하청업체, 고열자기 같은 그런 여러 사회 문제를 보면서 이런 기업 지배 구조의 현실과 그리고 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들은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데 좀 이렇게 좀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요. 사회이사 비율을 높이고 또 이사회 감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지속적인 공시와 내부 정보 공개를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와 그리고 지배구조의 명확 그리고 단순화를 통해서 그리고 CSR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통해서 좀 더 기업이 부를 창출했으면 그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양한 기준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상을 줍니다. 이제 좋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들에게 상을 주는데요. 이제 포스코가 대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KTNG, 국민은행, 하이닉스, 다음, 안랩, SFA 등등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회이사, 그러니까 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제 개체의 그런 독립적인 개체로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회이사들의 비율이 약 한 50%에서 60% 정도가 되게끔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건 어찌 보면 되게 근간적인 얘기지만 전문 경영인을 두고 오너가 직접 경영에 참석하는 비율이 적었고요. 감사기구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외부 감사기구가 그리고 소액주주가 약 10%에서 15% 정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율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오너와 그 일가가 혼자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위기질서화된 구조보다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약간 플랫한 수평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짐으로써 지금 나타나게 될 대리 문제라든가 참호 구축의 문제라든가 그러한 다양한 지배 구조의 문제점들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은 이제 이윤 창출을 위해 존재를 하고 돈을 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기업이 좀 더 이제 배려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좀 더 이제 배려를 중심으로 기업과 이제 서로 상호 보완과 이제 상호 견제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그 감시를 좀 더 활성화해서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이상적인 방향으로서의 기업 발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